자,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요. 저기 위에 있어. 자, 수열의 극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에서 처음 접하는 단어가 극한이라는 단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무언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극한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서 극한을 언급하거든요. 첫 번째는 수열에서 극한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 함수에서 극한을 언급할 거야. 교재 보시면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고 2단원이 함수의 극한이고 3단원이 미분, 4단원이 적분이 돼요. 그래서 1단원 수열의 극한, 여기서 극한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거, 규칙이 있는 어떤 수가 나열된 걸 의미하죠. 맞니? 그래서 우리가 막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 이거 갖고 막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일단 우리 얘기 좀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열에서의 극한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극한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 수열에서 극한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갑니다. 마지막 n번째 항,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과정. 그 다음 항이 사실은 있죠. n번째 항 다음은 몇 번째 항이게? n 더하기 1번째 항, 그 다음 n 더하기 2번째 항이 있겠지. 쭉 가죠. 어디까지 가냐? 저 끝까지. 이때 우리가 쓰는 개념이 무한대라는 개념이에요.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 수열의 값이 누구와 가까워지느냐를 의미합니다. 이게 수열의 극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몇 번째 항까지 갔을 때? 무한번째에 있는 항까지 갔을 때 이때 수열의 값이 누구와 가까워지는지, 그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우리가 쓰면 되고요. 얘를 우리는 수열의 극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있다면. 그리고 우린 이때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기호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한의 기호,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얘기해요. 리미트 몇 번째 항까지? 무한번째. 그럼 n이 뭐가 될 때까지? 무한대 될 때까지. 자, 무한대 기호 이렇게 써요. 이거 많이 봤죠? 인피니트. 네. 팬클럽 그 막 기호인가? 그런 거죠. 네.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an이라는 수열의 값이 누구와 가까워져? 그럼 가까워지는 그 값을 쓰고요. 이때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가까워지는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렴이 아니면 발산밖에 없어요. 수렴 아니면 발산, 두 가지 종류야. 발산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이 셋 다 어떤 수와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를 말해줘.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수열이 있어요. 써보겠습니다. 1, 2, 3, 4.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어요. 그 다음 누가 올까요? 5. 100번째 항은 몇일까요? 100. 1000번째 항은 무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숫자 누구랑 가까워지게? 무한대겠죠. 그냥 커지겠지. 계속 커지겠죠. 맞니? 얘는 발산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또 볼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계속 커지겠습니다.
이 숫자는 누구랑 가까워질까? 무한대가 됐을 때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 맞니? 분모가 계속 커지고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죠. 한 5억 분의 1, 1조 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값은 누구랑 가까운 거야? 0이랑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극한에 대한 표현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한대라는 단어죠. 자, 무한대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숫자 아니야. 문자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무한대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있지. 거기에 1을 더했다고 보시면 돼. 그럼 1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 숫자가 나왔겠네? 거기에 또 1을 더한 거야. 그래서 계속 1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해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엄청나게 큰 상태에서 엄청나게 큰 상태를 더했어. 뭐가 나올까? 그냥 무한대예요. 그냥 엄청나게 큰 거야. 마찬가지. 엄청나게 큰 상태, 어떤 숫자, 엄청나게 큰 상태를 곱했습니다. 뭐가 될까요? 무한대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큰 거야.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둘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0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해서 우리가 몰라요. 하나 더. 무한대 분의 무한대 몇일까요? 약분해서 1? 아니야. 나도 몰라. 엄청나게 큰 숫자지만 그 둘이 같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나도 얘는 모릅니다.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 두 가지 문제 모양을 보고 얘가 도대체 누구와 가까워지는 숫자인지를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푸는 방법. 이것도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무한대가 나왔을 때 연산하는 방법 아는 게 하나도 없느냐? 딱 하나 있어. 우리 이거를 극한의 기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한의 뭐 기본 정리, 그냥 난 기본이라고 얘기해줘요. 어떤 형태냐면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형태. 예를 들면 리미트 n이라는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n분의 1 형태입니다. 요 값이야. n은 뭐가 되고 있어? 무한대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 1 넣었을 때 누구, 2 넣었을 때 누구, 3 넣었을 때 누구 해서 누구 넣었을 때 무한대 넣었을 때 이 값이 누구와 가까워지는지를 말해줘.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가까워지는 값. 누구랑 가까워지느냐. 계속 커지죠, 분모가. 처음에 뭐 10이었다, 100이었다, 1000이었다, 억이었다, 조가 됐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몇 가지 배웠죠, 숫자? 10조까지 배웠나? 초3 때? 해까지 배웠어요? 경해? 계속 큰 수를 넣어보겠습니다. 몇 억 분의 1. 뭐랑 가까운 숫자일까요? 그냥 0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맞니?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됩니다. 이 전체 형태를 우리는 극한의 기본 연산, 기본 정리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몰랐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풀어볼 겁니다. 누구와 가까워지는지 찾아보겠다라는 거. 이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이야기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극한이 무슨 뜻이냐? 무한대로 갈 때 가까워지는 숫자가 누군지 찾아줘 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그 값을 쓰고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발산은 크게 3개 종류 있어. 계속 커질 수도 있고 계속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컸다 작았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동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진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극한의 연산의 가장 기본.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전부 다 0이랑 가까워집니다. 그럼 얘는 0에 수렴한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이때 이 0을 우리는 극한값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첫 번째 교재 보시면 수열의 수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이에요. 수열이 있는데 n값이 한없이 커져. 다시 말하면 무한대에 다가가고 있어. 무한대가 되고 있어 라는 겁니다. 이 값이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하고요. 이 가까워지는 알파 값을 우리는 극한 혹은 극한값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기호 쓰는 연습도 계속 보셔야 되겠어요. 무한대 개념, 숫자 아니야, 문자도 아니야, 그냥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서 뺀다고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눈다고 1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 대신 곱하거나 더하면 계속 그냥 큰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2번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측. 발산입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이야. 그럼 수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극한값이 없어. 이때 우리는 발산이라고 불러요. 크게 세 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됐죠? 내 책 어디 있지? 무조건 원 어디 갔어? 있다. 자, 그 다음 뒤로 가보겠습니다. 뒷페이지. 그럼 수열의 수렴과 발산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수열 일반항이 주어져 있네. 자, 이 친구의 수렴 발산을 한번 조사해보고 극한값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계속해서 저기 무한대로 가볼게. 얘 누구랑 가까워질까요? 0.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해? 극한의 기본입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꼴 전부 다 뭐가 된다? 0에 수렴합니다. 분자는 계속 고정되어 있어. 어떤 숫자인데 분모만 계속 커지고 있죠. 극한 계산의 극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2번 볼게요. n에다 1 넣으면 2, 2 넣으면 3, 3 넣으면 4. 여기 무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수열 누구랑 가까워질까? 계속 커지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됐죠? 1번은 0수렴이에요. 0에 수렴한다. 0이 극한값이 되는 거죠. 얘는 발산입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됐고 3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죠. n에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이너스 3, 3 넣으면 마이너스 5. 무한대로 가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작아지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커지고 있죠. 음수인데 절대값이 커지고 있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 개념이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써도 돼. 마이너스 무한대 안 써도 돼. 그냥 발산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쓰는 거야. 안 써도 돼요. 관계없어 얘는. 자, 4번 볼게요. 1 넣어봅니다.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죠. 몇이에요? 3 곱하기 3 있잖아.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야. 곱하기 3. 자, 2 넣으면요 마이너스 3. 3 넣으면 3. 4 넣으면 마3. 3하고 마3 계속 반복하고 있지. 무한대로 가볼게. 얘는 어떤 숫자랑 가까워질까요? 3이야 마3이야? 모르지? 맞아요? 짜장면 좋아 짬뽕이 좋아?
짬짜면. 난 짬짜면. 짬짜면.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럼? 말 못하죠? 네. 이런 게 바로 진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발산한다 라고 쓰시면 돼. 수렴이 아니면 다 발산인 거야. 됐어요? 근데 발산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어. 이거를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않느냐, 구별 안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발산이야 하시면 끝나는 문제. 자,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기본 성질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면,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베타에 수렴한다면, 그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됩니다. 5가지. 합차, 곱목, 실수배. 뭐라고요? 합차, 곱목, 실수배. 뭐라고요? 합차, 곱목, 실수배. 합차, 곱목, 실수배. 5가지는 성립합니다. 실수배. 똥배, 노노, 실수배. 실수를 곱했다는 뜻이에요. 몫은 뭐게? 나눴다는 뜻입니다. 분수 형태라는 거겠죠? 합 더하고 차 빼고 곱 곱하고 목 나누고 실수배. 실수를 곱했을 때 전부 다 성립합니다. 언제? 수렴할 때. 수렴할 때는 성립해. 수렴 안 하면 몰라. 그래서 이 문제 자주 틀리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라든가 기본 연습 문제에서. 해서 잘 봐주세요. 자, 수렴할 때 첫 번째 성질. 둘이 더한 값.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 더한 값. 자, 볼게요. 이 an이라는 수열 무한대로 가면 누구와 가까워진다? 알파랑 가까워진다. bn이라는 수열 무한대로 가면 누구랑 가까워진다? 베타랑 가까워진다 라고 알려줬지. 그럼 둘이 더한 값은 뭐가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랑 같아요. 왜? 얘는 알파가 되고 얘는 베타가 되니까 더한 값 그냥 쓰면 되겠네. 합 성립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은 뭐가 될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수렴할 땐. 수렴 안 하면 나도 몰라. 세 번째, 곱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립해요. an, bn 곱한 값. 알파 베타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 네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곱하기 an. 여기서 k는 실수를 곱한 값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얘는 리미트 영향을 받죠. 다시 말해서 n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 n은 여기 an에 있는 값이야. 그럼 실수 k 곱한 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놔도 돼? k 앞으로 빼놓고 따로 보셔도 관계가 없다는 거야. 결론 k 알파 성립한다라는 거. 다섯 번째, 여기 잘 보셔야 돼요. bn분의 an 값 뭐와 같을까요? 베타분의 알파와 같습니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 단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bn 자리에도 0이 오지 않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둘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분모에 0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성립한다라는 뜻이죠. 분모에 0이 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합차, 곱목, 실수배 전부 다 적용이 되지만 분모가 0이 올 때는 꼭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성립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수열 극한에서의 성질 되겠어요. 기본 성질입니다. 꼭 우리는 수렴할 때만 기본 성질이 성립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나도 몰라요. 그럼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치환을 해서 찾을 거야. 그거는 문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15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자, 문제에서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수렴하는 두 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수렴합니다. 그 얘기는 AN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라는 수열 값이 수렴해. 그 값이 누군지 모르죠. 알파라고 놓을게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bn의 극한값 누군지 모르는지 베타라고 놓을게요. 자, 첫 번째 줄 여기 둘이 더했어. 극한 보냈죠.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라고 쓸 수 있죠. 왜? 수렴하니까. 두 번째 둘이 곱했지. 맞니?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 베타 곱한 값이 3이네 라고 쓸 수 있죠. 문제에서 못 찾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얘 요렇게 바꿔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의 완전 제곱 빼기 2an bn 곱셈공식 변형이죠. 맞아? 자, 수렴하니까 얘 뭐가 돼?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한 거의 제곱이죠. 몇이야? 16. 곱한 값 3이죠. 마이너스 6이네요. 몇 나와요? 10 나오겠네. 10에 수렴하겠다라는 거예요.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이게 네?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얘가 요로 갑니다 라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함수 극한에선 무한대가 아닌 특정한 x값에 가까워질 때를 볼 겁니다. 극한의 개념은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까워진다의 개념이야. 가까워진다. 어떤 수랑 가까워져? 그 숫자가 있으면 그거 써줘. 그게 극한값이야. 없으면 발산인 거야. 이게 수열의 극한 개념.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아까 했기 때문에 그래. 자,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n자리에 1 넣으면 3 더하기 1분의 2야. 2 넣으면 3 더하기 1이야. 3 넣으면 3 더하기 3분의 2가 될 거야. 4 넣으면 3 더하기 4분의 2가 되겠죠? 계속 갑니다. n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로 갔을 때 다시 말해서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말해주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누가 온다? 무한대와 가까운 수가 오겠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수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분의 상수 몇이에요? 0이죠. 무한대분의 상수 0이죠. 그럼 얘는 누구랑 가까운 값이 되는 거야? 0이랑 가까운 값이 되는 거야. 그럼 누구 남아요? 3만 남죠. 얘는 누구랑 가까워질까? 3이랑 가까워지겠죠. 3 수렴한다. 이렇게요. 안 써도 돼요. 3이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3에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써도 됩니다. 극한값을 말하면 그 값에 수렴했다는 뜻이야. 자연스럽게 같이 와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값 역시 구해볼게. 자, 이거 편의상 요렇게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찢어서 다시 쓸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것 따로 씁니다. n분의 2 더하기 n 제곱분의 1 되겠죠. 따로 썼어요.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자, 여기서 문제. n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 볼게. 무한대분의 상수죠. 결론 몇이겠어? 0이랑 가까워지겠죠. 얘는 0이랑 가까워집니다. 뒤에 있는 숫자 볼게요. 제곱했지. 분의 상수죠. 누구랑 가까워질까? 0이랑 가까워지겠죠. 그럼 둘 다 0이랑 가까워지죠. 더하면 뭐겠어요? 0이랑 가까운 수겠죠. 해서 답은 몇이다? 0이다. 0에 수렴하네요. 이렇게. n제곱분의 2n 더하기 n제곱분의 1. 통분하면
n제곱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요. 이렇게 쪼갠 다음 약분 하나씩 한 거예요. 정리. 자, 4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해석할게요. 3번. 전개 안 하고 그냥 바로 해석합니다. 자, n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볼게. n이 있는 요 두 개를 볼게요. n분의 3이지. n이 무한대가 되고 있지. 무한대분의 상수죠. 몇이야? 0이랑 가까워지겠네요. 무한대분의 3이죠. 얘도 0이랑 가까워지겠죠. 그럼 앞에 누구 남아있어? 4. 뒤에는? 그럼 둘이 곱하고 있는 거지? 몇인데? 마이너스 8에 수렴하겠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연산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극한의 기본을 가지고서 문제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부터예요. 여기입니다. 예제 문제. 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도대체 어떻게 푸느냐?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봅니다. n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무한대죠. 무한대지. 더했지. 그럼 뭐야? 무한대야. 거기에 6을 뺐어. 티가 나? 안 나. 돈이 한 5억 있는데 거기 한 10원 빼보세요. 티가 나겠어? 안 난다고. 맞니? 물론 난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티가 안 나요. 마찬가지 무한대죠. 여기 무한대지. 둘이 뺐네? 여기서 질문. 무한대끼리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떠올려 봅니다. 무한대하고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야. 그냥 겁나 큰 거. 무한대에서 무한대 곱해도 무한대야. 그냥 겁나 큰 거야. 여기서 문제. 무한대 제곱이랑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됩니까? 라는 질문.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이건 정리할 수 있어. 이 표현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 정리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리미트 n이라는 값이 무한대가 될 때 n제곱 빼기 n 이 값은 뭐와 가까워집니까? 라고 말하면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아까 썼던 것 중에 몰랐던 것도 이것도 있었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몇입니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모양을 만들고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n 세제곱분의 5n 세제곱 더하기 n. n이 무한대가 되고 있어. 분모 무한대죠? 분자도 무한대죠? 그럼 얘 몇인데? 나도 몰라. 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을 때 기본 연산법을 이용합니다. 바로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우린 찾을 거야.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분모가 겁나게 커지면 이건 0이랑 가까워져.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찾을 거냐? 자, 풀이법 알려드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 최고차항으로 최고차항을 공통인수로 묶습니다. 두 번째, 유리화합니다.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루트 없으면 최고차항을 공통인수로 묶어요. 그렇게 해서 뭘 찾냐? 기본 형태를 찾고 그 다음 문제를 풀 겁니다. 또 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누구를? 분모 분자 전부 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는 기본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는 과정, 해석하는 과정, 빨리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먼저 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n제곱 마이너스 n이야. 자, 문제. 무한대죠? 엄청 커지고 있는 거지. 얘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둘이 뺐습니다. 과연 뭐가 될까? 과연 뭐가 될까요? 얘는 아마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모른다면서. 몰라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 식을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n제곱 빼기 n이라는 값은요. 자, 최고차가 2차죠. n제곱을 공통인수 개념을 앞으로 빼버릴 거야. 그럼 여기 누구 남어? 1 남죠. 뒤에 누구 남아요?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남겠지. 맞니? 얘하고 얘가 같은 식입니다. 자, 요 식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씌워볼게요. 우리가 얘는 알지? 뭐가 돼? 0이 돼. 그럼 누구 남어? 얘만 남죠. n제곱 살아있지? n 뭐가 된다고 그랬어? 무한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 값은 뭐겠니? 무한대겠네. 됐지?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요. 아까 모른다면서요? 경우에 따라서 정리하면 달라집니다. 하나 더.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1제곱 빼기 1이야. 2 넣으면 나온 결과 몇이에요? 2제곱 빼기 2죠. 3 넣으면 3제곱 빼기 3이죠. 쭉 가서 100 넣으면 100제곱 빼기 100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숫자는 1제곱, 2제곱, 3제곱, 100제곱 계속 늘어나지. 뒤에 있는 숫자도 마찬가지. 1, 2, 3, 100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증가되는 속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앞에 거는 제곱씩 증가하죠. 계속. 2제곱에서 3제곱으로. 여기에서 4제곱으로. 5제곱으로. 맞니? 뒤에 있는 건 그냥 하나씩만 증가하고 있지. 문제. 증가되는 속도는 누가 더 빨라? 앞에 있는 숫자가 훨씬 더 빠르지. 맞아요? n 값이 커지면서 나오는 결과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둘이 빼면 앞에 훨씬 큰 수에서 뒤에 작은 수를 뺀다의 개념이 되겠죠. 무한대로 가면 뭐겠어? 그냥 무한대인 거죠. 기본 해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자니? 괜찮아? 힘내세요.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마찬가지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무한대야. 분자도 무한대야. 몰라. 약분해서 1이요?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볼 거냐? 기본 연산을 이용할 겁니다.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수를 나눌 거야. 누구 나누냐면 n 세제곱으로 전부 다 나눠버릴 겁니다. 분모의 최고차 3차죠? 얘로 다 나눠버릴 거야. 식 다시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5 플러스 n 제곱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자,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나눴으니까 이 값이랑 얘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있죠. 관계없지? 네. 자, n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누구 남어? 5만 남네요. 이건 5와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 라는 거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누군지 모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극한의 기본 연산을 이용하면 이 값들이 누구와 가까워지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문제 푸는 방법. 자, 여기서 질문. 자, 여기서 질문. n에 정수만 들어가는 거 아닌데? n에는 자연수만 들어옵니다.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무한 번째 항. 쌤 그럼 저기 네. 쟤는 유리화 안 해요?
유리화 하려면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가 없죠? 그럼 안 한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요? 유리화요? 유리한 루트가 있어야 유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수만 들어가는 거. 응. 무리수가 있어? 이제는 유리화 되잖아. 유리화라니요? 저기 쌤이 유리화라고 써놨잖아. 유리화를 해야 되면 유리화를 하죠. 루트가 있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유리화하는 과정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아직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밑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얘 풀 때는 이렇게 풀고 얘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그럼 유리화. 유리화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만 풉니다.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유리화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루트가 없었으니까. 루트가 있는 거를 루트 없애는 게 유리화죠. 그거는 루트 있는 모양을 봤을 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푸는 크게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를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결론은 뭘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기본 연산을 갖고 푸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와 가까워진다. 이거. 네. 저 로고 안 보였는데 여기 로고 나와요. 네. 천천히 볼게요. 쌤, 네. 리미트를 씌우는 게 값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극한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네요. n이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얘 무한대 되네요. 여기도 무한대 되네요. 더했으니까 분모는 무한대인 거야. 마찬가지 여기 무한대 가죠. 무한대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긴 세제곱이죠. 앞에 게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그럼 뒤에 빼봤자 어차피 무한대겠네. 그럼 결론 분자도 무한대야. 이건 무슨 모양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이구나. 그럼 약분해서 1 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약분해서 1이요? 아니야. 그래서 뭐하냐? 기본 연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최고차 n 세제곱을 전부 다 나눌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나눕니다. 여기도 나눠요. 여기도 나눠요. 나누고 나면요. 식이 이렇게 바뀌죠. 1 플러스 n분의 3 빼기 n세제곱분의 6 분의 2 빼기 n제곱분의 4 더하기 n세제곱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 같은 수 나눴으니까 원래 있던 값이랑은 변화가 없어. 그럼 여기 n에다가 무한대 보냈을 때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얘는 0이 되죠. 0이 되죠. 0이죠. 0이죠. 누구 남았어요? 2네요. 됐지?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그러면 2번까지만 보고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빨리 보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2번 볼게요.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2 빼기 무한대죠. 그럼 결론 이거 뭐야? 무한대인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맞니? 위에 볼게요. n 세제곱 무한대 세제곱이죠. 무한대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구나. 물론 음의 무한대지만 무한대구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어떻게 한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모의 최고차 1차죠? 얘를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빼기 1 분의 n 제곱이죠. 여기서 문제. 얘 뭐랑 가까워지니?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남았지? 얘 뭐랑 가까워지니? 무한대죠? 네.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지. 분모엔 누가 있었어? 그럼 결론 뭐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네? 어떤 거? 아, 요거? 그냥 둘이 계산했다고. 지울게요. 안 지워져.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렇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빨리 푸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났다.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 자, 풀이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을 분모 분자에 나눕니다. 그리고 무한대분의 k는 0이 된다는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요.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눴을 때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되시는 게 뭐냐면 이거야.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요. 분모의 차수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얘는 0에 수렴해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그러면 얘는 분모의 최고차 계수 분의 분자의 최고차 계수가 수렴하는 값이 됩니다. 그거 조금 위로 못 올려요. 올릴 수 있어요. 이거 쓰고요. 요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는데 분자의 차수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얘는 발산이에요. 양의 발산인지 음의 발산인지는 문제 풀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그때 문제 푸는 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을 분모 분자에 각각 나눠서 무한대분의 k 상수 형태는 전부 다 0이랑 가까워진다. 기본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 정리를 해줘요. 이때 보셔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풀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었지만 다시 한번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자, 분모 몇 차예요? 분자 몇 차예요? 3차죠. 분모랑 분자 차수 어때? 같지? 그럼 분모의 최고차 계수 누구니? 1. 분자 최고차 계수 누구야? 1분의 2. 답은 2입니다. 이렇게. 됐어? 최고차 개수. 최고차의 개수. 개수. 참이잖아요. 개수. 그건 차수. 차수? 개수? 아, 그 앞에 있는 수. 그게 개수. 아. 마찬가지 여기 볼게요. 2번 볼게.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누가 더 커? 얘죠? 뭐예요? 83. 83 맞잖아.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83입니다. 그럼 수렴하는 값 존재하지 않아. 발산한다 라고 쓰셔도 관계는 없어. 3번 볼게.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1차. 0수렴입니다. 왜? 얘가 훨씬 더 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볼게. 분모 몇 차? 2차. 분모 몇 차? 얘 때문에 2차? 얘 루트 안에 있지? 얘 루트 벗기면 몇 차니? 1차. 1차. 분자는? 1차. 1차. 극한. 맞아? 1차 1차지. 네. 분모 최고차 계수. 1. 이 친구 루트 밖으로 나오면 뭐겠어? n이죠? 개수 몇이야? 1. 얘는 1. 1분의 1. 몇이니? 1. 됐죠? 얘도 마찬가지. 4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선생님 이거 분모의 최고차 계수로 나누면 됩니까? 나누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 계수. 루트 안에선 n제곱. 루트 밖에선 n이죠. 루트 안에선 n제곱으로 나눌게. 루트 밖에선 n이죠. 됐어? 루트 씌우면 제곱이고 루트 벗기면 n이니까 그래. 그럼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루트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빼기 루트 n분의 1은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무한대로가 얘 뭐가 돼?
0. 얘 뭐가 돼? 0. 남은 거 루트 1이죠? 1. 분자도 1. 결론은 1이네. 빨리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분모의 최고차로 다 나눈 다음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라는 꼴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부분? 자, 예제 문제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문제를 딱 봤는데 분자 좀 볼게요. 세연아, 분자 어떤 형태니? 이거 무슨 뜻이니? 응? 세연이 너요.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합이죠. 1부터 N까지 우리 공식 알고 있지 않아? 뭔데? 2분의 N N 플러스 1 기본 시그마 공식 중에 하나죠? 그 분자 이렇게 바꿔 써도 되지? 분모에 뭐가 있었죠? 계속? N제곱 있었죠? 번분수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 전개해서 요렇게 바꿔 써도 되지? 맞니?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번분수 따라왔어요? 2분 아니에요? 뭐가 2분이야? 1분에 이렇게. 예? 쌤 저거 지워주면 안 돼요? 지울게요. 아, 아니네요. 이것 때문에 안 보였지? 됐어요? 번분수? 그러면 n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고 있었죠 계속? 저 2분 아니에요? 한 명씩 얘기할게요. 일단 2분의 아닙니다. 그리고 세연이 뭐? 분모, 분자. 앞에 보세요. 진영아 앞에 보자. 진영아 앞에 보자. 분모, 분자, 번분수.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n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요렇게. 뭐 요거 말고. 요렇게. 찌그러져도 돼요? 아니 뭐 어때요? 솔직히 시그마 막 대충 이렇게 쓰잖아. 저 정도는 너 시그마 이렇게 쓰잖아 대충. 나중에 리미트 너네 그냥 이렇게 쓸걸? 리미트 n 무한 이렇게 쓸걸? 문과 애들 쌓이기 전에 그냥 사인 이렇게 쓴다 그냥. 귀찮으니까. 뭘 어떻게 쓰는데요? 사인 다 써야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냥 막 이런다. 귀찮다고. 근데 그래도 돼요. 너네만 알면 됩니다. 서술형 쓸 때만 조심하세요. 자, 계속 갈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확인됐어? 차수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죠? 답은 몇일까요? 2분의 1. 됐죠? 식 정리해서 답 쓰는 것까지 보셔야 돼. 자, 2번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은퇴가 요거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 빼기 2분의 1 몇이죠? 2분의 1입니다. 1 빼기 3분의 1 몇이죠?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1 빼기 몇이었을까? 4분의 1이겠지. 그럼 몇이게? 4분의 3이었겠죠? 계속 가서 어디까지? n분의 n-1까지죠. 이거의 제곱인 거죠? 네. 뒤에 있던 n 계속 쓸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합.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식변형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리미트 해석 안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약분되죠? 얘네, 여기. 그럼 여기도 없어지겠지? 앞에 분자 하나 남아, 뒤에는 분모 하나 남겠죠? 그럼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제곱이겠네요. 됐죠? 그 다음 요 부분 백수 요거 어떻게 되죠? 정리? 2분의 n 플러스 1 되겠죠. 됐어요? 그럼 결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있는 뭐 볼게 n 제곱분의 1이지 곱하면 몇이야? 2n 제곱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무전 다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개해도 관계없고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2n제곱분의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몇일까요? 무한대로 가죠? 분모 무한대지? 분자도 무한대지? 몇 차? 2차. 얘도 2차. 개수분의 개수. 몇이에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그마 문제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하는 거 천천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주아 괜찮니?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주의합니다. 별표 2개.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이 문제는 푸는 법이 2가지가 있어서 그래. 이 문제가 만약에 너네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때와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때 푸는 법이 다릅니다. 정석은 서술형 풀 때 푸는 방법이 정석이야. 객관식 푸는 법은 왜 알려드리냐? 빨리 풀라고. 빨리 풀라고 알려줘요. 자,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수열 AN을 이용해서 나온 이 극한값이 몇이다? 3이다 라는 거죠. 맞아? 그때 AN의 극한값을 구해줘 라는 겁니다. 자, 문제.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수렴한대? AN 어디에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아니지. 그냥 AN이라는 수열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없지. 맞아? 그럼 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크게 3가지, 4가지 나올 수 있죠. 수렴한다. 아니면 발산해. 안 써도 됩니다. 쓰지 마세요. 수렴하거나 발산할 거야. 발산한다는 얘기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될 수도 있고 진동이 될 수도 있어. 해서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값, 발산이면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진동인지 해서 전체 나올 수 있는 값은 4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객관식이라면 그냥 수렴한다고 단정 지으세요. 왜? 신나게 문제를 풀었는데 발산합니다 라고 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경우로 단정을 짓고 문제를 풀어도 관계는 없어.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은 어디에 수렴할 거야? 그 값을 x라고 볼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가 된다고? x가 된다고. 얘 뭐가 된다고? x가 된다고. 다시 쓰면 2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5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넘어가면요. x 플러스 5는 6x 플러스 3이 되겠죠. 해서 결론. x는 몇이다? 5분의 2가 됩니다. 이게 AN의 극한값이 되겠네요. 5분의 2가 답입니다. 요렇게요. 객관식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그럼 서술형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돼요. 자, 수렴하지 않을 땐 모르니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누구를 치환하냐? 수렴하는 애를 치환해. 여기서 수렴하는 애는 누구예요? 이 전체가 수렴하는 거죠. 해서 2an 더하기 1분의 an 플러스 5라는 애를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치환해주면 문제에서 준 정보는 이렇게 바뀌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뭐가 된다? 3에 수렴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환된 식을 이용해서 an을 다시 써줄 겁니다. 자, 분모 곱해서 쓸게요. an 더하기 5 얘는요 2an bn 곱한 값 더하기 b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AN 있는 것들 왼쪽으로, 없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요. 자, AN 묶어서 쓸게요. 1 빼기 2BN. 5 넘어가지 BN 마이너스 5. 요렇게. 그럼 AN은 내가 1 마이너스 2BN분의 BN 빼기 5라고 쓸 수 있어. 자, 문제에선 물어본 거 누구야? AN의 극한값이죠. AN의 극한값입니다. 근데 난 AN 대신에 BN을 이용한 저 분수식을 써도 관계없죠. 같은 값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네요. BN의 극한값은 3이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3이 되죠. 얘도 3이 되지. 3, 3 대입해 주시면 1-6분의 3-5가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네요. 결론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극한값이죠. 해서 답은 동일하게 나와.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성질.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합차, 곱목, 실수배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치환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렴한다는 정보가 없으면 수렴하는 저 수열값을 새로운 수열로 치환한 다음 얘 값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꼭 나와요. 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거요? 그 옆에 네. 얘 곱한 거야, 일로. 아. 둘이 곱해서 이거, 둘이 곱해서 이거. 이렇게. 분모에 있는 값을 양변에 곱한 다음 분수 없애고 정리한 거죠. 어떤 거요? 이거요? BN이 얘지. BN을 얘로 놨어. 얘가 BN인 거야. 이 친구에다가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 3 나왔죠? 얘가 BN이라며. 그대로 쓴 거예요. BN으로 바꿔서 쓴 겁니다. 그래서 BN의 극한값을 가지고 AN의 극한값을 유도한 거예요. 치환을 해야 됩니다. 얘로 곱한 거. 이거 분수 형태 바꾼 거야. 분모를 똑같이 곱한 거야, 양변에. 곱한 다음에 얘를 왼쪽 넘기고 얘 오른쪽 넘겨서 이렇게 만든 거야. 네, 근데 양변을 곱했는데 왜 AM 플러스 5에 나오는데요? 응? AM 누구? 얘를? 왜 곱할 필요가 없지? 분모만 곱하면 얘가 없어지잖아. 분모 없앤 거야, 얘. 분자만 이렇게 쓰려고. 이거 B분의 A가 C다? 이거 분모 B다 곱하면 A는 BC잖아. 이거예요. 이 표현 쓴 겁니다. 이해돼, 그럼? 또 다른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확대? 잘 보여요, 그럼? 됐어요? 동영아 보냐? 네. 안 보잖아. 왜 거짓말하고 그래?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저 서술형에 이거 이대로 쓰면 틀려요. 객관식 풀 때처럼 쓰면 틀립니다. 무조건. 사실 문제 푸는 법에 객관식 푸는 게 되게 간단해. 객관식 나오면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이거 못하러 해.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까요. 객관식 나올 때만 쓰세요. 자, 7번 가볼게요. 18페이지입니다. 극한값을 조사해 볼게요. n이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죠. 여기 볼게. 이거 뭐예요? 무한대지. 얘 뭐예요? 무한대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고 있죠. 이거 직설적으로 해석합니다. 잘 들으세요. n이 무한대와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3을 더했어. 여기는 무한대야. 둘이 뺐대. 얼마큼 차이 날 것 같아? 답은 3? 크게 생각하세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 돈이 한 100억 있어. 은택이는 한 100억 1000원 있대. 우리 둘이 재산 차이 얼마큼 나는 거야? 안 난다고 볼 수 있죠.
1000억에서 100원이면 1000원이면 그지? 안 난다고 봐도 관계없죠. 그럼 둘이 빼면 몇일까? 0이 될 거야. 이거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실제로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지.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 형태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근데 루트가 씌워져 있지. 그럼 뭐해? 유리화예요. 유리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분자에 지금 루트 있는 수들이 있는 겁니다. 얘를 유리화할 거야. 그럼 분모 분자에 누굴 곱할까요? 요거 유리하고 싶어. 분모 분자에 누구 곱하면 돼? 얘 부호 반대인에 곱하면 되죠. 분모에도 분자에도 똑같이.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냐?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분의, 얘 가운데 뭐 바뀐 애 곱했습니다.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몇 남아요? 3 남겠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둘은 같은 값입니다. 유리했으니까. 분모 분자에 같은 수 곱했으니까. 여기서 n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 분모 몇 차예요? 1차죠. 루트 안에서 1차, 루트 밖에선 2분의 1차 되겠죠. 어쨌거나 분자는 뭐야? 상수지. 그럼 분모는 계속 커지고 있죠. 무한대하고 무한대 더했으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이지. 몇인데? 0이네요. 기본 정리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야. 됐어? 자, 하나 더 볼게요. 2번입니다. n이 어디로 가고 있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거. 그럼 무한대로 보내. 얘 무한대지. 얘도 무한대죠. 뺐지. 분모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형태야. 루트 있으니까 이거 유리화해야지. 맞아요? 그 다음 분자 볼게. 무한대죠. 무한대지. 뺐지.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 형태야. 그럼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니까 유리화해야지. 그럼 결론. 분모도 유리화해야 되고 분자도 유리화해야 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럼 분모 유리화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정리해 볼게. 자, 분모 볼게요. 얘 유리하려면 분모에다 누구 곱해야 돼?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을 곱해야 되죠. 이 값을 똑같이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죠.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요렇게. 자, 요거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하면 분모 유리화 된 거야. 분자도 유리화해야 되지. 그럼 분자 누구 곱해?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여기도 똑같이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곱해야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 여러분들 여기 먼저 계산하세요. 분모는. 분자는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하세요.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자, 여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더하기 빼기니까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몇이야? 1이죠. 그럼 누구만 남어? 얘만 남아. 진영이 따라왔니? 됐죠? 마찬가지.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합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합차 공식이죠. n 플러스 2에서 n 더하기를 빼내요. 몇이야? 1. 누구만 남어? 얘만 남죠.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리미트 n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됐어요? 다시 해석합니다. 무한대죠. 무한대지. 더했지. 뭐가 돼? 무한대. 분자 마찬가지. 무한대죠. 무한대지. 더했어? 뭐야? 무한대. 무슨 모양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야. 어떻게 풀어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눕니다. 분모의 최고창 루트 안에 n이죠. 됐니? 얘는 뭐가 돼? 무한대로 보내면 0. 얘 뭐가 돼요? 0. 얘는 뭐가 돼? 0. 남은 거 누구?
1 남았죠? 루트 1이니까 1. 1 남았죠? 루트 1이니까 1. 더했습니다. 2분의 1 남았죠? 루트 1, 1이죠? 1 남았죠? 루트 1, 1이죠? 1 더하기 1은 2. 결론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모양 볼게요. 무한대죠? 무한대지? 둘이 뺐지? 그럼 뭐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네. 맞니? 무한대에서 무한대 뺐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루트 있어요? 없지. 그럼 뭐해? 최고차항 공통인수 묶어서 연산해. 최고차항 몇 차인데요? 3차죠. 이거를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n세제곱 앞으로 뺐다라고 볼게. 여기 누구 남아요? n분의 10. n분의 10. 여기 누구 남아요? 요거 남는 거죠. 앞에 리미트 있었지? n 무한대로 가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는 몇인지 알죠? 네. 몇이에요? 0이죠? 얘는 뭔데? 무한대겠지? 거기에 누구 곱하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식정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걸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n에 똑같은 숫자를 계속 넣을 거야. 100도 넣고 1000도 넣고 만도 넣고 억도 넣고 조도 넣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 얘는 세제곱이고 얘는 제곱이지. 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하죠. 그럼 둘이 빼면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얘가 더 크겠지. 더 큰 걸 빼고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네요. 직설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가 같은 게 아니에요. 제곱이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뒤에 게 더 빠르죠. 뒤에 게 더 빨리 커지고 있지. 많이 커지고 있지.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다의 개념인데 얼마큼 뺀 거야? 무한대를 빼버린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속도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증가되는 속도의 개념.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힘내세요. 딱 생각한 거기보다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왜 조금 올라가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예요? 계수관계 보다. 자, 아니야, 발표 때만 진짜 진짜 나간다. 목요일까지 했지? 진짜 그렇게 나간다. 안 돼. 8번 보겠습니다.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값을 봅시다. 어머, n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죠.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 자, 이거 뭐가 돼? 분모. 무한대. 무한대죠. 분자는 무한대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근데 몇이 나왔대? 2가 나왔대. 2랑 가까워졌대. 여기서 질문. 분자 볼게요. 몇 차니? 2차죠. 자, 분모는 1차지. 야,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야. 그럼 원래 이 값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발산해야 되죠. 왜? 분자가 더 크니까 차수가. 맞아? 근데 2에 수렴해버렸지. 왜 2에 수렴해버렸을까? 네. A가 0이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면 분자가 2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발산해야 돼. 근데 왜 수렴했어? 얘가 분모와 같은 차수기 때문에 그래. A가 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얘가 0이 없어. 여기만 보고 다시 얘기해보자.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분모 1차. 분자 1차. 그럼 어떻게 해? 개수분의 개수. 그게 몇이라고? 2라고. B는 몇이야? 6이네요. 둘이 더하면요? 6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됐어요? 정리할 거 별거 없죠? 9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9번 마찬가지. n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봤어요?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봤어요? 이게 몇이다? 지금 3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루트가 있네? 유리화. 얘가 분자에 있는 값이죠. 분모엔 1이 있다라고 볼게요. 다시 쓰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유리합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루트 벗기고 그냥 빼면 되죠? 없어진다. an 마이너스 1.
이게 3이구나 라는 거죠. 됐어요? 제곱 빼기 제곱 바로 간 거야. 여기서 문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죠. 분모 뭐니? 무한대네. 분자 n이 있으니까 무한대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3 나왔어. 왜 그랬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3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A가 0이라서? A가 0이면 무한대분의 상수입니다. 그럼 0 수렴해야 돼요.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풀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죠. 분모 최고차항 누구야? 루트 안에서 n제곱. 루트 밖에선 n이겠죠. 루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루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루트 밖에서는 n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돼요? 0이 되죠? n분의 a니까. 얘 뭐가 돼요? 0이 되죠? 얘는 몇이야? 1이네요. 루트 1. 얘 몇이야? 1이죠? 루트 1. 더했지? 그럼 몇인가? 2분의. 얘 0이 되죠? 약분됐지? 뭐만 남어? a만 남어. 이게 3이라고. a는 몇이니? 6이죠.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제가 이제 그만하고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얘기만 하고요. 왜 그래? 아니 선생님 얘기하면 다 까먹어요. 성질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얘기하면 10분 넘는데. 자, 수열이 있어요. 3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열은 뭐냐?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는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수열이야. n번째는 뭐 n분의 1이 될 거고 계속 있습니다. 자,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얘는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얘는 3n제곱분의 1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그 다음 C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얘는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2n제곱분의 1 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자, 3개의 수열이 있을 때 우리는 이 3개의 수열의 대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장 비교해 볼게. A는 1이죠. B는 3분의 1이지. C는 2분의 1이죠.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은 얘죠. AN이 제일 크고 그 다음 CN, 그 다음 BN이지. 자, 두 번째 장 비교해 볼게. 2분의 1이죠. 4분의 1이지. 9분의 1이죠. 누가 제일 커? AN. 예. 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장 마찬가지지. n번째 장 마찬가지겠죠. 결론. 항상 수열의 대소를 비교했을 때 AN이 가장 커. 그 다음 CN이고 그 다음 BN의 순서가 됩니다. 이때 질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될까요? 다음 수열은 무한대로 갔을 때 누구랑 가까워질까요? 0이랑 가까워지겠죠. 하나 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은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계속 분모가 커지고 있지. 0이랑 가까워지겠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대소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을 때 AN의 극한값은 뭐야? 0이야. BN의 극한값도 몇이야? 0이죠. 그럼 중간에 찡겨있는 CN의 극한값은 몇일까? 볼 것도 없이 0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해보면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an 나오는 값 찍어볼게요. 자, 여기를 1이라고 놓겠습니다. 2 넣었을 때는 2분의 1, 뭐 여기 나오겠죠? 2분의 1, 요렇게. 3 넣었을 땐 3분의 1, 뭐 어떤 애 나오겠죠? 요렇게 3분의 1 해서 요것들을 쭉 연결하면 n값에 따른 an값이 표현이 되겠죠. cn도 마찬가지 표현해 볼게요. 1 넣으면 2분의 1, 여기 2분의 1인데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8분의 1. 파란 선을 쭉 연결해서 얘기하면 n값이 커질 때 cn의 값들을 의미하겠죠. 맞아요? 둘 다 n값이 계속 커지면 이 함수 그래프 값이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어? 0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서 bn을 썼어야 되는데 미안. 이거 파란 거 bn이에요. 3분의 1인데 잘못 썼어요. 지울게. 잘못 얘기했네. 자, bn 첫 번째 3분의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 9분의 1 여기가 되겠지. 얘네들을 쭉 연결해 볼게요. 그럼 얘는 bn 그래프네. 얘는 an. 얘는 bn. 요렇게. 자, an 1 넣었을 때 값, 2 넣었을 때 값, 3 넣었을 때 값 쭉 연결을 해봤습니다. n이 무한대가 되면 이 함수 값이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 0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얘 극한값 몇이야? 0인 거야. 마찬가지 bn도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계속 점 찍어서 쭉 연결해 볼게요. 무한대로 가볼게요. 얘 뭐랑 가까워져? 0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얘 극한값도 0인 겁니다. 문제는 an과 bn 중간에 끼어있는 이 cn 값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cn 값 둘의 한가운데 여기 찡겨 있죠. 여기에 어딘가에 찡겨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찡겨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로 쭉 가면 자, 얘보다 큰 애도 0이랑 가까워져. 얘보다 작은 애도 0이랑 가까워져. 그럼 사이에 끼어있는 얘는 누구랑 가까워질까? 똑같이 사이에 찧어서 계속 0이랑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사이에 찡겨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는 샌드위치다라고 표현해요. 샌드위치 용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예요? 네. 진짜. 네. 중간에 끼어있는 친구의 극한값을 찾을 때 쓰는 방법.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쓰냐? 미적분 1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고요. 미적분 2에서 좀 다룰 거야. 이과생들 삼각함수의 극한 얘기할 때 많이 다룰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요. 잠시만요.